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6장 연결의 기타 사항 새로운 챕터인데요. 6장에서 다룰 내용은 지배종속 관계가 단순히 지배종속 이렇게 직접 지배종속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배종속 관계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이번 시간부터 배웁니다. 이연법인세, 합병할 때 이연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시적 차이에 대한 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을 했는데요. 합병이나 연결이나 동일한 사업결합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후반부에서 이연법인세를 고려한 연결을 보겠습니다. 중급회계에서 개별재무제표의 주당이익을 계산했는데요. 이제 연결 기본주당이익, 연결 희석주당이익도 살펴볼 거고요. 개별 실체가 아니라 연결 실체, 연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결 실체 내에 스탁옵션과 관련된 이런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있을 때는 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아마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볼 건데요. 다양한 지배종속 관계에서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그림 1번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이런 단일 종속기업이었어요. A가 지배기업, B가 종속기업 이런 식으로만 보았는데요. 종속기업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공시된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를 보면은 주식회사 SK 같은 경우에 200개가 넘는 종속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다 직접 지배는 아닐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직접 지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A가 B를, A가 C를, A가 D를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연결 조정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두 3세트가 필요하겠죠. 한편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볼 다양한 지배종속 관계에서 연결은 바로 요 부자 손자형입니다. A가 B를, B가 C를 이렇게 줄줄이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더 볼 거냐면요. A가 B를, B가 C를 이렇게 부자 손자형인데 또 A가 C를 직접 지배하는 복합형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A가 B를 지배하는데 B도 A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상호 소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편 이 복합형과 상호 소유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 지배 형태인데 각각 상호 소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A가 B, B가 C, C가 A를 지배하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지배기업인지 혼란스러운 순환 지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 손자형의 간접 지배 형태를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의 지분 80%, B가 C의 지분 60%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럴 경우의 연결은 백워드 방식입니다. 즉 B와 C를 먼저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B하고 C를 합친 연결재무제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랑 요 A랑 다시 또 합칩니다. 이때 B회사를 연결을 할 때 B회사의 개별장부가 아니라 B, C를 연결을 했다면 그 연결재무제표와 A회사 별도재무제표를 합친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접지배에서 중요한 거는 교재 498페이지 그림 4에 있듯이 연결당기 순이익을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에서 A가 B, B가 C 이렇게 각각 80%, 60% 지배 지분을 갖고 있을 때 A의 당기 순이익을 A1, B를 B1, C를 C1이라 가정을 하자고요. 내부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럴 때 이 C를 먼저 B지배 지분과 바로 자기의 직속 지배 지분, 즉 B회사의 귀속을 4대 6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B지배 지분 귀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60%는 B에 들러붙는데요. B하고 0.6C 중 8대 2로 또 배분하는 거죠. 이 20% 부분, 즉 0.2B 여기다 곱하기 0.2를 한 거죠. 이것도 0.2. 그래서 0.12C 이게 B지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합친 것이 B지배 지분 귀속 당기 순이익이고요. 이 0.8을 곱한 금액, 즉 0.8B, 0.48C가 A의 순이익과 합쳐져서 이 전체를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먼저 이 일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A는 B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요.
B는 C회사 지분 60%를 소유합니다. 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만, 5만, 2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거래는 없고요. 지배력 취득할 때 종속기업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고요.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도 없기 때문에 연결당기 순이익은 이 셋을 더한 17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연결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만 원이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먼저 A, B, C 해서 각각 10만, 5만, 2만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80%, 60%라고 했는데 먼저 2만에 60%를 B, 나머지 0.4만큼을 Non-Controlling Interest, 이 비지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C회사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로 갈 게 이 2만에 0.4 곱한 8만이 일단 비지배로 가는 겁니다. 그럼 0.6은 바로 자기 직속 위에 있는 지배인 B한테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2만에 60%가 12,000 요리 들어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제 A의 입장에서 B로부터 0.8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B로부터 받는 0.8, 그 다음에 B의 0.2만큼은 또 Non-Controlling Interest, 비지배로 가야 되는데 B의 개별 순이익이 아니라 요 12,000원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만 더하기 12,000원을 20%, 80% 각각. 그래서 20%는 비지배로 가고요. 80%는 지배로 가는데 비지배 지분 8,000과 12,400 요게 비지배 지분 귀속이고요. 49,600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17만 원이 이와 같이 두 군데로 배분이 됩니다. 복습할 때 꼭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봤던 내용을 이와 같이 단순히 표로 또 확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회사의 순이익이 2만인데 이 2만이 B회사한테 80%, B지배한테 20% 이렇게 가요. 그럼 B가 본인 거 5만 원을 합친 6만 2천 원이 되는데 다시 이거를 A한테 80%, B지배한테 20%. 그래서 각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방금 보았던 예 1번은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없는 케이스고요. 만약에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별로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자, A회사, B회사, C회사 각각 좀 전에 보았던 예 1처럼 A가 B 80%, B가 C 60%, 그리고 10만, 5만, 2만 여기까지는 앞에 부분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단기 중에 재고자산 내부거래가 발생했고 미실현이익이 다음과 같다. 판매회사가 A고 maybe B와 C일 때 이게 바로 하향 미실현이익이죠. 그 다음에 B회사가 A회사 이게 상향이고요. B회사하고 C회사 이게 수평입니다. 한편 C회사가 A회사한테 상향 B로 가면 이게 수평이 되는데 수평거래든 상향거래든 미실현이익 조정은 모두 다 상향처럼 하자고 했죠. 따라서 굳이 수평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다 나머지는 상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상향, 하향 미실현이익 전체가 6,600인데요. 미실현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세 회사의 개별 순이익 합계가 17만 원인데 연결을 하면은 6,600을 빼야 되니까 16만 3,400이 연결단기 순이익인데 이것이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회사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40%가 비지배 지분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C회사 개별 순이익이 2만인데 상향이든 하향이든 수평이든 뭐 구분 없이 하여튼 C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1,400을 빼야 되겠습니다. 1,400은 요거죠. C회사 관련된 거. 그 중에 40%가 비지배 지분입니다. 그럼 60%는 B회사한테 가는 거죠. 11600. B회사 본인의 순이익이 5만인데 여기에 본인의 상향, 하향, 뭐 수평이든 뭐든 하여튼 다 빼는 겁니다. 1200과 500. 여기서 보면은 1200과 500을 싹 빼고요. 그 다음에 11600은 C로부터 받은 걸 더해줘야죠. 그 중에 20%가 비지배 지분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비지배 지분 귀속은 7440과 11892 더한 19332가 되고요. 요 B회사 귀속 80%가 바로 47,568인데 요게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A회사 거, A회사의 상향은 없죠. A는 이제 하향 쪽에서 조종하는 거
2000과 1500 조정이 되고요. 요 47568이 더해진 요 금액이 결국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표로 구분을 해도 되겠죠.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부자 손자형일 때 연결당기 순이익이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연결을 할 때 종속기업의 취득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A가 B, B가 C 이런 식으로 부자 손자형 지배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B회사가 C회사를 먼저 취득을 한 후에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A가 B를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A가 B를 먼저 취득을 했어. 여기가 1번이야. 그리고 나서 B, C를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연결 조정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B, C를 먼저 취득을 했다고 그러면은 A가 B를 취득할 때 개별 실체의 순자산 금액, 물론 공정가치겠고요. 순자산 금액에 기초해서 영업권 등을 보는 게 아니라 B와 C를 합친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해서 요거죠. B와 C의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해서 거기에 계상되었을 순자산 금액에 기초하여 A의 B회사에 대한 투자에 어떤 초과 지급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반면에 A가 B를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취득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특정 연도 말에 비지배 지분 잔액은 얼마냐를 묻는 것은 취득 순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특정 연도 말에 지금 A, B, C라고 할 때요. C회사 기말 순자산에 C회사에 대한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고요. B회사 기말 순자산에 C회사를 취득한 후 C회사 순자산 변동액 중 B에 귀속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더한 금액에 B회사에 대한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요 1과 2의 합계로 비지배 지분 잔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고려할 이유가 없죠. 요거는 단지 투자와 자본을 상기 제거할 때 필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예제 1번 부자 손자형의 간접지배 연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을회사의 지배기업이고 다시 을은 병회사의 지배기업입니다. 서회사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랑 같고요. 1년도 초, 1년도 말, 2년도 말이 각각 주어져 있고요. 순자산 변동은 오로지 당기 순이익 때문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갑은 1년도 초에 을의 주식의 80%를 58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을회사는 X2년 초에, 즉 갑이 을을 X1년 초에 취득을 하고 을이 병을 X2년 초에 60%를 28만원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X2년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고요. 영업권 손상차손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물음 2번을 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을이 1년도 초에 병을 먼저 60%를 물론 금액은 다르게 했습니다. 60%를 먼저 산 후에 갑이 그 다음 연도 초에 을회사 주식 80%를 63만원에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과 2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편 3번은 뭐냐면 물음 1번에서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갑회사는 2천의 영업권 손상, 을회사는 3천의 영업권 손상을 각각 인식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1번과 2번 갑과 을이 먼저 연결 실체를 구성했느냐 아니면 을과 병이 먼저 연결 실체를 구성했느냐 그런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답을 먼저 보면은요.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연결당기 순이익은 X2년도에 14만입니다. 내부 거래가 없기 때문에 X2년도 14만은 각각 갑을병 8만, 4만, 2만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8만, 4만, 2만은 지배기업 소유주, 비지배 지분 귀속 각각 얼마씩 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병회사 순이익 중 을회사한테 60%, 비지배 지분한테 40%가 가요. 그러면은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12,000을 포함한 52,000 중 80%가 갑, 20%가 비지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금액이 12만 1,600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18,400이 비지배 지분 귀속, 요 둘을 더하면은 14만이 되는 겁니다. 연결당기 순이익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은 앞에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배분을 하면 되는데 비지배 지분 잔액은 갑이 의뢰사 취득 시점에 이미 을이 병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된다라는 점이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갑회사가 의뢰사를 먼저 취득을 했어. 먼저 갑을 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된 후 다음 연도에 을이병을 취득을 했어. 이때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도 말 병회사 순자산 금액이 얼마인 거 하니 앞에 자료로 가보면은 46만입니다. 이 46만 중 40% 18만 4천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을이 병을 2년도 초에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배력 취득 후 병회사 순자산 증가액, 이게 바로 X2년도 병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될 텐데요. 요 2만입니다. 2만 중에 60%를 을한테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가 12,000, 이게 을의 귀속이 되는데요. 자, 2년도 말 의뢰사의 개별 장부에 순자산은 79만인데 여기에 병을 취득한 후에 늘어난 2만 중 60% 12,000이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내용이죠. 12,000이 들러붙어서 79만에 12,000. 이 중에 20%가 비지배 거죠. 이게 16만 400. 그래서 비지배 지분 잔액은 16만 400 이 부분하고요. 18만 4천 미리 뽑아냈던 거 이 부분하고, 그래서 34만 4,4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번 을이 병을 먼저 X1년 초에 취득을 했어.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갑이 을의 지분 80%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X2년 말에 병회사 순자산 금액 중 비지배 지분 잔액 18만 4천은 요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자, 그런데 이미 병은 2년도 초가 아니라 1년도 초부터 연결실체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결실체 편입된 후에 병회사 순자산의 증가액, 즉 2년도 순이익뿐만 아니라 X1년도 순이익 중에 60%가 을한테 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X2년도 순이익 60%만 을로 귀속이 됐지만 이번에는 요 4만 원까지 귀속이 돼서 36,000이 을한테 들러붙어요. 그럼 2년도 말 의뢰사의 개별 장부상 순자산은 79만, 여기도 79만이었죠? 그런데 12,000만 들러붙었지만 이번에는 36,000이 들러붙은 상황에서 20%가 비지배로 가는 겁니다. 16만 5,200. 그래서 비지배 지분 잔액이 349200 두 금액이 동일하진 않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초해서 나중에 전부 연결 분계를 하고 연결 정산표도 만들고 했을 때 비지배 지분 잔액이 각각 이 금액이 나오는지 미리 독립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갑회사가 을을 취득하고 먼저,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을이 병을 취득한 케이스로 연결을 해보자고요. 지금 연결 분계는 X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연결 조정 분계입니다. 그러면은 을병 거꾸로 가야죠. 을병부터 먼저 연결 조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의뢰사 종속기업 투자 28만 원에 취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X2년 초에. 그 당시 자본금 잉여금이 44만 원이고요. 이 금액에 60%하고 종속기업 투자 퉁치니까 초과 지급액 16,000원이 영업권, 요거에 40%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한편 병회사 X2년 순이익 2만 원 중 40%가 비지배 지분. 그러면 일단 을병의 연결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갑을에 연결을 해야죠. 갑회사의 종속기업 투자, 즉 X1년 초에 58만 원어치를 80% 58만 원에 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뢰사의 자본금 잉여금이 70만 원, 이거에 80%랑 퉁쳐서 영업권, 요거의 20%만큼이 비지배 지분 이렇게 되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즉 X1년도 의뢰사 순이익 중에 20%가 비지배로 갑니다. 한편 X2년도 순이익이 의뢰사께 4만인데 4만의 0.2뿐만 아니라 병의 순이익 중 60%까지 함께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회사 순이익의 60%를 받아온 금액 중 1,400만큼이 비지배 지분, 앞에 이미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무릎 2번인데요. 을이 병을 X1년에 먼저 취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X2년도에 갑이 을을 취득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X1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을, 병,
관계를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의뢰사가 가지고 있는 병해사 투자하고 병해사 자본을 퉁쳐야지. 그래서 25만 병해사 투자, 40만 병해사 자본, 60% 퉁쳐서 영업권 40%만큼 B집의 지분 일단 갑니다. X1년 초부터 당기 초까지 병해사 순자산 변동, 즉 당기 순이익 중에 40%를 B집의 지분으로 가겠고요. 한편 X2년도 병해사 순이익 중 역시 40%가 또 B집의 지분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편 갑과 을을 합쳐야 되겠는데요. X2년 초 기준입니다. 갑이 을의 지분 80%를 63만 원에 샀다고 했는데 이때 을의 자본은 자본금하고 이익여금인데 이게 중요하죠. 이익여금은 눈에 보이는 금액이 아닙니다. 1년 초 눈에 보이는 을회사 이익여금은 25만 원이지만 만약에 을과 병을 연결했었더라면 X1년도 병회사 순이익 중 60%가 을의 이익여금에 이미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즉 마치 을과 병을 연결했다면 보여졌을 그 연결 재무제표상 이익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만에 X1년도 병회사 순이익 중 60%를 합친 27만 4천 원을 기준으로 갑이 을의 지분 80%를 취득할 때 순자산 금액으로 확정을 지어야죠. 그래서 이 금액의 80%랑 퉁쳐서 초과지 금액 영업권 1800, 이 중에 20%가 B집의 지분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거고요. 을회사의 순이익 중에 20%를 B집의 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회사 개별장부에 4만 원만 가는 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받은 60%도 함께 들어가야죠. 이 부분은 해답 1번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편 해답 3번은 영업권의 손상차손인데요. 그것만 추가로 더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회사를 취득한 다음에 을이 병을 취득한 요 해답 1번의 추가인데요. 1번 분계는 똑같고요. 2번에 영업권 손상차손을 더 반영을 합니다. 3번 분계 동일하고요. 한편 갑과 을을 합쳐야 되겠는데요. 이때 1번과 2번은 해답 1번과 똑같고요. 3번의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만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편 4번 분계를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을회사 당기 순이익 중 20%가 B집의 지분으로 갈 때 을회사의 개별 순이익뿐만이 아니라 을회사가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 3천이 빠져야 되겠고요. 병회사 순이익 중 60%가 들어오는 거는 이미 앞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을회사 인식 영업권 손상차손을 반영한 20% 조정한 순이익의 금액만큼을 B집의 지분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조금 색다르죠? 부자, 손자형 잘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형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